이번 시간은 제7강 역량면접, 그 중에서도 어림짐작형의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공략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성면접에 대한 그 공략법은 다 알아봤고요. 역량면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역량면접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면접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어림짐작형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역량면접의 유형에는 크게 첫 번째 어림짐작형 유형이 있고요. 이 어림짐작형 유형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소비되는 총 소주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불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근사치를 추정해낼 수 있을까, 합리적으로 추정해낼 수 있을까를 질문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엉뚱형 문제인데, 엉뚱형 문제는 스님에게 빚을 팔아봐라, 또는 오렌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얘기해봐라 와 같이 굉장히 통상적인 사고로는 하기 어려운 그런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얼마나 그 상식에서 벗어나고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인데요. 이 비즈니스 케이스는 여성용 화장품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남성용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때 어떤 컨셉으로 진출을 하겠습니까? 와 같이 여러분들 일상적인 그 생활일 수도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겪을 수 있는 그 비즈니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합리적으로 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번 시간부터 어림짐작형, 엉뚱형,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어림짐작형 문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림짐작형의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일반적인 규모를 추정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해 소비되는 소주 총 소비량이 얼마나 될지, 우리나라 하루에 출생하는 신생아 수가 얼마나 될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이걸 추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면접관들이 줄까요? 주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비슷한 규모를 추정해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질문들이에요. 자,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실제 회사 생활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 데이터들이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내서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얼마나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내는가, 이걸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이 질문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키포인트가 뭘까요? 이런 질문 유형에 대한 키포인트. 자, 이 키포인트는 말이죠, 이런 겁니다. 이제 가장 좋지 않은 답변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하루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몇 명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한 3,000명 되지 않을까요? 5,000명? 10,000명?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최악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점 포인트는 무엇보다도 이 계산이 얼마나 정확하냐가 아니라 어림짐작을 위한 논리적인 접근 틀을 보여주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얼마나 근사치에 부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림짐작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인 접근 틀을 보여줬느냐라는 부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면접관들이 채점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 근사치 어림짐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해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답을 못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것도 최악의 경우예요. 면접관들이 요구하는 거는 불필요한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가급적이면 아주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어림짐작을 해내느냐, 이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어림짐작형 문제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데, 첫 번째가 논리를 단순화해야 된다. 논리를. 두 번째는 가정을 단순화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수치를 단순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논리를 단순화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계산의 논리를 가급적이면 사칙 연산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는 구조로 미리 머릿속에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를 씌우거나 적분을 하거나 미분을 해야만 구할 수 있다고 하면 면접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활용을 해서 그 근사치를 구해낼 수 있는 틀을 먼저 세우는 거, 그걸 최대한 단순화해서 세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가정을 단순화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합리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최대한. 그 다음에 수치를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 몇백만, 몇십만 명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칙 연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대략 5천만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규모를 추정해내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림이나 반올림이 가능한 수치로 단순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